조간 브리핑. 2015년 12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경향신문에 실린 엄기호 문화학자의 칼럼 시민됨의 도리란 제목의 글 일부 내용을 전해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집회에는 다양한 깃발들이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쌀값을 21만 원으로 올려주겠다고 한 공약이 어떻게 됐는가를 되묻는 농민들도 있었고, 그 밖에 노동자, 빈민, 사회단체는 물론이고 지역 소모임 깃발들도 있었고 중고등학생들도 나와 있었다. 어떤 이는 얼굴에 마스크팩을 하고 나와서 복면이 아닙니다, 예뻐지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말해서 좌중의 시선을 한 몸에 끌었고, 어떤 고등학생들은 국정교과서 때문에 재수도 못하게 생겼다라면서 지나갔다. 그러나 언론의 관심사는 오로지 평화였다. 이날의 시위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한 것인지 아닌지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이 바라는 평화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당연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 침묵,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평화다. 한 보수 언론이 말한 평화적이건 아니건 시위에 국민들이 지쳤다는 말로 선수를 친 것의 의미가 그것이다.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지 않는 모든 것은 평화를 깨는 행위, 즉 소요다. 그러나 평화의 책임은 말하는 이가 아니라 듣는 이의 몫이다. 말하는 이의 목소리 정도는 거의 전적으로 듣는 이의 태도에 달려있다.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이가 경청을 한다면, 그리고 진지하게 대답을 한다면 이미 이 대화는 평화롭다. 설전이 벌어지더라도 평화롭다. 이것은 한쪽이 가만히 있음으로써 지켜지는 죽음의 평화가 아니라 살아있는 역동적인 평화다. 말하는 것을 듣고 난 다음 들은 그 말에 대해 대답하고, 그러면 다시 말한 이의 위치는 듣는 이가 돼서 평화를 지켜야 하는 책임이 말하는 사람에게 넘어간다. 그가 이제 듣는 이가 됐기 때문이다. 그렇게 평화는 말하는 순간이 아니라 듣지 않는 순간에 끝난다. 나는 지금 한국을 통치하는 세력이 무슨 이야기를 제대로 들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다. 반면에 시민인 우리는 그들이 하는 말을 진지하게 들었다. 혼이 비정상인 전반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그들의 말을 하나하나 다 들었고 기억했다. 듣고 기억했기 때문에 그들이 한 말을 가지고 다시 되물었던 것이다. 쌀값을 21만 원으로 해준다고 한 그들의 말을 어떻게 됐냐고 물었다. 역사는 역사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한 그 말은 어떻게 됐냐고 물었다. 진지하게 들었으니 묻는 것, 공화국의 시민됨의 도리 아닌가. 그러나 아무런 대답이 들려오지 않는다. 지난번 정권은 그래도 뒷산에 올라서 아침 이슬 노래라도 들었다고 했는데 이번엔 그런 말조차 없다. 아버지 때에서는 말 많으면 빨갱이더니 따님에 이르러서는 말 많으면 테러리스트라고 위협한다. 우리는 듣는 존재지 되묻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바로 이 태도가 평화를 깼다. 말만 할 뿐 듣지도 대답하지도 않는 당신들이 평화를 깬 것이다. 그래서 이날 집회의 구호는 단마디로 요약된다. 국민의 소리를 들어라. 물론 이 말도 안 듣겠지만 듣고 대답할 때까지 줄기차게 떠들 것이다. 진지하게 듣고 들었으며 되묻고 되물었으니 대답을 또 들어야 하는 것. 나는 이 공화국 시민의 도리를 다할 것이다. 당신들 혼의 전반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네, 엄기호 사회학자의 칼럼이었습니다. 12월 19일 오후에 다시 서울 광장에서 함께하는 제3차 민중총궐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화국의 시민됨을 드러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어제 지식라디오 합창단 첫 연습 기대 이상의 시민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여 분이 지식라디오 공개홀에 모여주셨습니다. 평일 대낮에 말입니다. 평일 낮에 연습하기 쉽지 않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시간을 옮기는 방안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그 정도면은 선장이 이미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구조라는 것은 거기에서 80% 해주고 구조기관이 나머지를 하는 부분인데, 어제 열린 세월호 참사 1차 청문회의 주재에서 유연식 서해해경 상황담당관이 한 말입니다. 증인들은 출동한 해경이 퇴선 명령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선장의 책임이라는 자세로 일관했습니다. 배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구조하지 않은 이유를 묻고 답할 때는 방청객들의 야유가 커졌습니다. 특히 세월호에서 학생 20여 명을 구해서 파란 바지의 의인으로 불리던 김동수 씨가 청문회 도중에 자해를 해서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청문회가 이어집니다. 팩트TV를 통해서 생중계됩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가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국회의 국민을 위한 정치는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법안 처리를 촉구하면서 위기론을 고조시켰습니다. 사전에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업종 전체적으로 큰 위기에 빠지게 되고 그것은 대량 실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식입니다. 청와대는 대다수 쟁점 법안들의 상임위원회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실제로 새누리당 내의 친박은 의원총회를 열어서 현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라고 잔뜩 위기감을 키우더니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법안을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가계부채 규모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차주가 감당할 수 있도록 변동금리 주담대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출 규모를 산정하게 됩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말이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지금까지는 일정 기간 동안 이자만 내고 그 이후부터 원금을 갚아 나가는데 앞으로 이게 어려워집니다. 원칙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하고 대출 심사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수도권은 내년 2월부터 비수도권은 내년 5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은 이담채 김치,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 코골이 119, 재미월드, 구이동 대양참치, 대한공경매사협회, 좋은 사람과 플라워, 연지연 곰탕과 함께합니다. 직접 담가 먹는 김치가 사 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쥐앗으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1544-4586 1544-4586.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잠시 제멋대로 돌아가는 생각들을 멈추고 차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돌아봅니다. 마음은 몸을 돌보라 합니다. 몸이 마음입니다. 속상하기 쉬운 연말연시 국내 농가의 깨끗한 수경재배로 키워 맛의 풍미가 다른 새싹당 콩차를 당신에게 선물하세요. 회원가입 없이 전창걸닷컴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중앙일보 긴급 여론조사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탈당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의 54.4%가 잘못한 일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33.5%였습니다.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어제 전국 성인 남녀 800명을 상대로 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반면에 새누리당 지지층을 포함한 전체 여론조사 결과는 잘한 일이 54.4%로 다수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분열에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질문에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들은 안철수 23.6, 비노 비주류 20.9, 문재인 20.5, 친노 주류 14.3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측 44, 문재인 측 35
이렇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 응답 결과는 문재인 43.5, 친노주류 15.1, 안철수 11.7, 비노 비주류 9.8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책임 58, 안철수 책임 20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중앙일보 여론조사팀의 이 조사도 눈길을 끕니다. 내일 총선 투표를 한다면 어느 당에 투표하겠느냐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새누리당 30.2, 새정치민주연합 23, 안철수 신당 18.6%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권역별로 지지율을 분류했을 때 3자 구도가 현실화할 경우 새누리당은 서울과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일보 이충재 칼럼 일부입니다. 안철수는 한때 혁신의 아이콘이었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은 안철수 현상이라는 단어까지 나타냈다. 하지만 새정치는 추상에 머물렀을 뿐 형태를 갖추지 못했다. 무엇을 어떻게가 없었고 누구에게 분노하고 누구를 대변하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가치와 철학이 채워지지 않으니 말은 겉돌고 공허했다. 전쟁터에 나왔으나 왜 출정했고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를 모르는 장수와 같았다. 문제는 안철수의 불행이 그에게만 돌아가지 않는 데 있다. 야권의 패배를 넘어서 자칫 정치 지형까지 심각하게 왜곡시킬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년 총선에서 야권 참패는 기정사실화가 됐다. 안철수는 정치에 발을 들어 놓으면서 제가 만일 어떤 길을 선택한다면 그 길의 가장 중요한 좌표는 현 집권 세력의 정치적 확장 저지가 될 것이다 라고 밝힌 바 있었다. 지금 안철수가 선택한 길은 그런 다짐과는 거리가 멀다. 야당이 무능하고 무기력하면 집권 세력은 오만해진다. 분열해서 정권을 교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안철수는 착각에 빠져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호남 의원들이 어제 긴급 모임을 가졌는데요.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문 대표 얼굴만으로는 총선에서 승리하기 어렵다. 이런 호남 민심 무겁게 받아들이라 라면서 호남 민심을 안을 수 있는 대안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보여줘야 한다라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안철수 전 대표 비서실장을 지낸 문병호 의원의 선도 탈당에도 대다수 비주류는 여론 흐름을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 대신 문재인 흔들기 제2라운드에 들어간 양상인데요. 또 다른 경향신문 기사를 보면은 안철수 전 대표와 가장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송호창 의원마저도 탈당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송호창 의원 2012년 야권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민주당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탈당해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고요. 지난해 안철수 전 대표가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합당할 때도 유일한 안철수 측 의원으로 활동했죠. 실제로 안철수 전 대표의 탈당 후 송호창 의원은 어제까지 자신의 탈당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송호창 의원이 탈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송호창 의원은 언론의 연락을 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송호창 의원의 이 같은 고민 배경에는 지역구 사정이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도권인 경기 의왕 과천의 특성상 탈당해서 출마할 경우 기존 지지층이 동요하면서 재선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누군가 문재인만으로는 안 되지만 문재인 없이도 안 된다는 말, 적어도 수도권에서는 맹위를 떨치는 분위기입니다.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요. 다른 사람에게 폐 끼치는 건 둘째치고 본인의 수면 건강이 무엇보다 걱정됩니다. 한 방을 써야 하는 부부와 연인, 군입대나 기숙사 입사를 앞둔 청년, 코수술, 비싼 양압기 구입, 이젠 안 하셔도 됩니다.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 걱정 마세요. 99%의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스마트폰, 물통, 무료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니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이번엔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대표의 탈당 충격파로 이틀 동안 당무 중지를 선언한 문재인 대표가 어제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웃는 얼굴과 달리 부인 김정숙 씨가 부산으로 향하기 전 집 앞으로 가지고 나온 재활용 쓰레기 봉투에는 전날 마신 빈 소주병 2병도 있었다고 합니다. 남의 집 쓰레기 봉지를 뒤졌습니다. 예, 국민일보 기자가 말이죠. 문재인 대표가 전날 밤 집에서 마신 것으로 보이는 소주의 흔적인데, 문재인 대표는 정말 정치가 싫어지는 날이다, 진이 다 빠질 정도로 지친다, 이렇게 심경을 피력한 바 있죠. 일단 문재인 대표가 분당 사태에 준하는 탈당 도미노가 예고되는 등 어수선한 당 분위기를 수습하고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서 총선 체제로 전환해 선대위 구성 카드를 꺼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안철수 전 대표의 탈당에 따른 빈 공간을 복원하기 위해서 인재 영입과 혁신을 주요 키워드로 해서 움직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등 친노 인사들에 대한 주변 정리를 시작으로 해서 추가 후속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국민일보는 전하고 있는데요. 또한 원심력 차단을 위해서 당의 뿌리라 할 수 있는 호남 민심을 다시 붙잡기 위한 보관 마련에 주력할 것이라고 복수의 당 인사가 전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를 보겠습니다. 조선일보가 야당 이야기할 때는 어떤 특정한 의도가 있다, 이렇게 의심되시죠? 이 기사도 그렇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탈당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친노의 반격이 시작됐다는 음험한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표가 강조했던 혁신한 핵심인 현역 의원 하위 20% 공천 탈락 윤곽이 오는 24일쯤 드러나고, 또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입당이 시작되지요. 원래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음 달 12일 현역 의원 20% 공천 탈락 결과를 비공개로 공천심사위원회에 넘길 계획이었습니다. 탈락 의원이 미리 알려질 경우 당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야권 핵심 관계자는 다음 주인 24일쯤 평가 결과가 취합되는데 이 과정에서 심사 내용이 미리 알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실제 야당에서는 중간 평가를 보니까 비노 의원들의 70%가 탈락 대상이다. 광주 전남에서는 주류와 가까운 광주의 A 의원, 전남의 B, C 의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탈락 위기다, 이런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전하고 있는데요. 평가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은 동국대 교수는 떠도는 탈락 예상자 명단은 실제 우리 조사와 관계가 없다라면서 비노 70% 탈락설을 부인했습니다. 조은 교수의 반박을 시긴 했습니다마는 비노 의원들의 70%가 탈락 대상이다, 이걸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조선일보의 메시지 의도는 너무나 선명합니다. 혹시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보면 길이 보일 줄 아느냐, 길이 없다, 빨리 탈당하라, 이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한편 문병호, 황주홍, 유성엽 의원은 오는 17일, 그러니까 모레군요, 1차 탈당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자, 온라인 입당을 허용하게 한다는 점도 조선일보는 비노의 공포감을 드높이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친노 성향 네티즌들이 대거 당으로 들어오면서 기존의 전통적 당원들이 소외될 것이라는 이런 비노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당의 대중적 지평이 확대되는 점이 두려운 사람들의 자기 보호 본능을 최대한 자극하는 것입니다. 당심과 민심이 다르다, 이게 정상적인 당이고 건강한 당의 모습이겠습니까? 다음 소식입니다. 해경이 매뉴얼대로 했다는데 매뉴얼 내용을 제가 알 수 있나요? 침몰 상황이면 해경은 승선해서 구조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날은 한 명도 배 위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세월호 참사 생존자인 화물기사 최재영 씨가 어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울먹이면서 말한 것입니다. 사고로 화상을 입어서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최재영 씨인데요. 해경이 선미에 있던 학생들을 충분히 구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 1, 2, 3정이 뱃머리 선원만 구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가슴 칠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어제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청문회에 돌입했는데요. 늦은 밤 예은아빠 유경근 세월호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총평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다소 길긴 한데요. 어제 청문회 내용을 요약한 부분도 있고요. 유족들의 절절한 입장도 상세히 담겨 있고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4.16 가족협의회에서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단원고등학교 2학년 3반 24번 예은이 아빠 유경근입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는 밤새도 됩니다. 그리고 사흘밤 샌다고 사람 죽지 않습니다. 저희 가족들 4월 16일부터 사흘 나흘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잠 한숨 안 자고 버텨도 살아 있습니다. 그 정도 사명감으로 시간 구애받지 마시고 참사의 진실을 밝혀낼 때까지 끝까지 집요하게 철저하게 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열심히 해주신 위원님께 특별히 감사 인사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론 내용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주로 이렇게 해경과 관련이 되신 높으신 분들을 많이 뵙고 나니까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당일 오전 10시 15분까지 예은이와 통화와 문자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0시 15분 마지막으로 예은이한테 연락이 온 내용은 아빠 해경이 왔대. 빨리 구조돼서 갈게. 보고 싶어. 사랑해. 그런데 이것은 예은이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 가만히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그 지시에 따라서 그냥 죽음을 직감하면서도 그 안에 머물러 있었던 그 아이들 모두가 느꼈던 것들입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앞에 해경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아 이제 살았구나 집에 갈 수 있구나 안도하던 아이들이 그러한 안도를 한 지 몇 분 채 지나지 않아서 그 아이들에게 다가온 것은 해경의 구조의 손길이 아니었고 시커먼 바닷물이었습니다. 공포와 안도의 복합적인 그 어린아이들이 감당하기 힘들었던 그 상황 속에서 결국 원망과 공포와 외로움 속에서 그렇게 생을 마감을 했고 그 책임은 누가 뭐라 해도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져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확신, 이 세월호 참사, 특별히 구조를 하지 않은, 그래서 일어난 이 참사의 배후에 무언가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99%의 의심과 확신이 오늘 하루 청문회를 하고 나니까 분명히 그 뒤에 무엇가 있구나 200%의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점 오늘 나오신 해경 관련된 증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분명히 그 뒤에 무언가가 있구나 하는 확신을 안겨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나왔어요. 박상욱 씨 이런 얘기 하셨죠. 영상에 다 나와 있는데 그런데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난다. 어느 누구도 믿지 못할 뻔한 거짓말 기억이 안 난다. 선원인 줄 알았다. 아무 얘기도 안 나눴다. 뻔한 거짓말.
이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재판을 통해 형을 확정받고 그나마 반성하는 줄 알았던 김경일 정장, 이 자리에서 여전히 뻔한 거짓말, 그 죗값을 어떻게 갚으려고 합니까? 묻겠습니다. 오늘 당신들이 이 자리에서 한 발언, 행동, 집에 가서 당신 자녀들에게 똑같이 할 수 있습니까? 떳떳하게 할 수 있습니까? 당신 자녀들 앞에서 오늘 이 아빠가 한 일이 이런 일이었다, 그대로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이춘재 씨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답변에 탈출 명령은 언제 했어야 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답했죠. 9시 30분 이전에 탈출 지시가 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저는 예은이와 10시 15분까지 통화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탈출 명령 후 10분도 안 되는 시간에, 10분 이내의 시간에 모든 승객이 탈출 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0시 15분까지도 멀쩡히 살아서 통화하고 문자 보내던 아이였는데 9시 30분 이전에 탈출 지시가 있어야 했다고요? 그러면 그 9시 30분 이후에 도착한 해경의 책임, 또 선원들에게, 선장에게 돌리자는 의도, 그거 아닙니까? 여전히 책임을 느끼고 아쉽고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은 하지만 결국 그 책임은 우리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져야 하는데 우리 책임 없다, 또 회피하는 거죠. 뻔히 보이는 그런 거짓말과 말도 안 되는 추론하지 마십시오. 상황 파악보다 구조 세력 출동이 우선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구조 세력 긴급한 출동이 우선이기 때문에 상황 파악, 그것보다 급했다. 아까 어느 분이 지적하셨지만 그래서 출동한 구조 세력은 무엇입니까? 코딱지만한 배 한 척, 제대로 기능하지도 못한 헬기 3대, 그 중에 한 대는 사람도 없고 장비도 싣고 가지 않아서 대기만 하다 돌아왔잖아요. 구조 세력 총출동, 긴급한 출동이 그렇게 급했는데 겨우 출동한 게 코딱지만한 배 한 척, 그것도 몇 명 싣지도 않았는데 정원 초과라고 현장에서 빠져야 하는 그런 배 한 척, 그저 자기 힘으로 기어서 올라온 사람들만 하나하나 건져 올렸던 헬기, 정말 구조 세력 긴급 출동이 그렇게 급해서 그래서 겨우 그 정도 출동시켰습니까? 아니, 112 구조대, 해상, 수중, 구조, 특화된 특공대, 누가 봐도 가장 먼저 출동했어야 할 그 사람들, 왜 몇 시간이나 걸려서 갔습니까? 이동수단이 없었잖아요. 긴급하게 그 해역까지 갈 수 있는 수단이 없었잖아요. 아무런 장비도 싣지 못하고 떠난 헬기가 바로 그 지척에 있었습니다. 그 헬기라도 태우고 갔으면 다만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마지막 하나 더, 이것은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CN235기 저희가 볼 때에는 CN235기에서 찍은 영상을 청와대에 보낸 정황이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CN235기가 출동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조를 하기 위해서, 구조를 지원하기 위해서 출동한 겁니까? 아니면 청와대에 영상을 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출동한 것입니까? 밝혀주십시오. 이제 마지막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지 않은 증인도 있습니다. 출석했다가 꾀병으로 나간 증인도 있습니다. 진단서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일 반드시 출석시키십시오. 그리고 오늘 출석하지 않고 또 증언 가운데 위증이 분명한 것들, 이 모든 사람들 청문회 후에 반드시 사법 처리해 주십시오. 김경일 정장 억울하지 않습니까? 누가 혹시
다른 사람한테 약속받았습니까? 협조 안 하면, 위증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아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왜 이렇게 한결같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초동조치 및 수색구조 쟁점, 해경에서 받는 비밀문건이죠. 의리입니까? 같은 한솥밥 먹은 군인들끼리, 경찰들끼리 의리입니까? 아니면 여기 협조 안 하면 누군가 가만 안 두겠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협조 잘하면 상 준다고 했습니까? 김석균 청장 이미 국정조사 때 이 비밀문건에 따라 위증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말 허튼 소리가 아닙니다. 왜? 우리 피해자 가족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드러나는 날 끝끝내 위증하고 거짓말을 하고 숨기고 감추려고 했던 당신들은 이 진실이 드러나는 날 세월호 참사의 주범이자 원흉이 될 것입니다. 그 전에 기회가 있을 때 양심 선언하시고 똑바로 진실을 규명하는 일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들의 자식들이 얼굴을 들고 사는 길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점 02-455-8087. 여보, 좋은 꽃 배달 추천 좀 해봐. 회사에서 보내려고? 그럼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화환이나 조화가 7만 원도 안 돼. 결제도 적립금으로 가능하다고. 오, 그래? 근데 화환이나 조화 말고 이벤트를 위한 건데.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 꽃하고 케이크하고 샴페인하고 다 해서 10만 원도 안 된다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빨리 배달해야 돼.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전국 어디든 3시간 내에 배송이 된다고. 근데 누구한테 보내려고? 누구긴 누구야. 좋은 사람. 바로 당신한테 보내는 플라워지. 사랑해, 여보. 나? 가격, 배송, 느낌까지. 좋은 사랑과 플라워는 감동까지 실어 꽃을 배달합니다. 1566-0263 기억해두세요. 1566-0263.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지난 9월 국정감사 때 최경환 경제부총리 측 인턴을 지낸 황모 씨의 중소기업진흥공단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임채운 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2013년 황 씨를 채용할 당시에 인사 담당자였던 A 씨를 수차례 회유하면서 최경환 부총리 측이 무마해 줄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채운 이사장은 A 씨를 만나거나 전화를 걸어서 부총리실에서 처리를 도와줄 것이다. 최경환이 힘이 있으면 해결할 것이라면서 최경환 부총리와 관련한 내용을 검찰에서 진술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감사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할 때 유일하게 실질적인 징계 처분, 즉 정직을 받았습니다. 그는 현재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임채운 이사장은 부총리실에서 처리를 도와줄 것이며 국감 증인 출석 안 해도 무방하다. 약속한 명예회복 등은 꼭 이행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또 기획재정부에서 협조할 것이고 BH 즉 블루하우스, 청와대도 이 건에 관심이 많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경향신문이 임채훈 이사장 측에 수차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측 전 인턴 직원 황모 씨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은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있다는 판정을 이미 받았습니다. 남은 의혹의 핵심은 채용 과정에 최경환 부총리가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입니다. 최경환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라 이렇게 물밑에서 회유가 있었단 말이죠. 중소기업진흥공단 임채훈 이사장이 황씨 채용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사 담당자였던 이 A씨에게 최경환 부총리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수차례 말한 것은 최경환 부총리로 이어지는 의혹의 고리를 끊으려는 시도로 해석되는데요. 하지만 최경환 부총리 측은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 측이 황씨 채용 과정에 개입했음을 뒷받침하는 증언들은 여럿인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합니다. 부인하면 그만입니까? 사실 이런 증언이 수없이 나온들 과연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우리 검찰인지는 의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지난달 말쯤 황교안 국무총리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지난 6월 9일 황교안 총리의 인사청문회에서 황교안 총리가 부산고검장을 마지막으로 검찰에서 물러난 다음 변호사로 일하던 2012년 1월 전관예우를 활용해서 한 중소기업체 사장의 특별 사면을 로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특별 사면은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행위지요. 변호사의 법리 자문이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단순한 자문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면 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하는 청탁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조항을 어긴 것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특별 사면 절차를 황교안 변호사에게 물어보고 거액을 줬다고 하는데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쉽게 알 수 있는데 그걸 왜 돈을 지급하면서까지 자문을 의뢰하는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면 자문은 변호인의 당연한 업무고 거액의 돈을 받고 사면과 관련한 청탁을 했다는 주장은 추측에 불과할 뿐 증거가 없었다. 라면서 수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서가 없었을 뿐더러 고발인 측에서도 고발장 외에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없다고 밝힌 바 있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검찰의 부실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고발인 조사는 물론이고 황교안 총리에게 사면 자문을 의뢰했던 중소기업체 사장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찰이 법조윤리협의회를 압수수색하거나 국세청에 사실조회를 요청하면 당시 수임료 규모를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도 피의자의 신분을 의식해서 시간만 끌다가 사건을 덮어버렸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 관계자는 아무 증거 없이 의혹만으로 수사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왜 그런 적이 없었습니까? 얼마나 많으셨는데요. 계속해서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인구 5천만 지키자. 이대로 가면 국내 4년제 대학 68곳이 문 닫아. 네, 이렇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계속되면은 2030년은 지금과 사뭇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2017년부터 노동인구, 즉 15세에서 16세가 줄기 시작해서 2030년에는 415만 명이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소비 증가율이 3.77%에서 1.41%로 경제 성장률은 4.42%에서 2.06%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군인도 연평균 3만 명이 부족해서 용병을 들여와야 할 판이라는 겁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학생 감소에 따라서 4년제 사립대가 68개, 전문대가 50개가 필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1인, 2인 가구가 늘면서 대형 아파트 수요가 80% 줄어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전체 부동산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헬조선 시대의 청춘들, 이 청춘들이 기존 금수저만 행복한 나라, 이 나라에 순응한 것 같지만 출산 거부로서 투쟁하고 있다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그래도 청춘에 대해서 푸대접 할까요?
한국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현대차에 반대하는 안티 네티즌들과 허심탄회하게 속내를 털어놓는 이색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현대차는 일부러 쓴소리를 듣기 위해서 3분의 1을 보배드림이라는 사이트의 회원들로 채웠는데요. 간담회는 사전 접수한 질문에 대해서 국내 영업본부장인 곽진 부사장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한 참가자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현대차가 차량 화재 관련해서 조사도 제대로 안 했고 조사 비용도 대외비라고 해서 공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날선 질문을 던졌습니다. 곽진 부사장은 사고를 당한 고객의 입장을 헤아리고 응대했어야 했는데 잘못한 부분이 있었다라면서 내년부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과 공동조사단을 꾸려서 운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차에 우호적이지 않은 분들도 초빙할 것이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현대차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다가 현대차로부터 업무 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던 박병일 자동차 정비 명장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1000만 안티 보배드림에서 왔다고 자신을 소개한 한 참가자는 박 명장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만큼 실수에 대한 부분을 사과하고 협업을 할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곽진 부사장은 담당 중역들과 상의하겠다라고 했을 뿐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과거처럼 개무시하지 않는다는 점, 이 점만은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어제 쌍용차 노사에 따르면 최종식 쌍용차 사장과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 홍봉석 기업노조 위원장이 지난 11일 해고노동자 복직, 쌍용차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가압류 취하, 해고자 지원기금 조성 등을 골자로 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해고자 복직 명단에는 2009년 당시 쌍용차 지부장으로서 대규모 정리해고에 반발해서 77일 동안 평택공장 점거 파업을 주도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상상의 공동체라는 책으로 알려진 베네딕트 앤더슨 미국 코넬대 명예교수가 인도네시아에서 별세했습니다. 향년 79살입니다. 민족주의와 동아시아 연구의 일가를 이룬 베네딕트 앤더슨 교수는요, 1983년에 펴낸 논쟁적인 저서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이 책으로 이름을 얻게 됐는데요. 한국어를 비롯해서 20여 개 언어로 번역 출간된 이 책에서 앤더슨은 민족은 공통의 언어와 문해력의 뿌리를 둔 현대적 개념이자 상상력이 만들어낸 정치 공동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민족 개념은 통념과는 다르게 오래전부터 확고한 실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근대에 만들어진 발명품이란 것입니다. 이 주장은 민족주의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는 찬사와 근대 이후 국민국가가 형성된 서구와 제3세계의 경험을 지나치게 일반화함으로써 실체로서의 민족 공동체를 외면한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어쨌든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것이죠.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이번 세월호 사고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성경 말씀처럼 세월호 유족을 위로한다며 한 말이지요. 그러나 바울이 했던 이 말의 본질은 소통의 능력을 키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월호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를 무시하며 모른 척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말 하기보다는 들어야 할 사람 아닙니까? 김용민의 새 책
살찐 로마서 고쳐읽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인터파크 등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김용민의 신간, 살찐 로마서 고쳐읽기. 오늘의 날씨.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에는 비교적 포근하겠지만은 밤부터 기온이 떨어져서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14도로 어제와 비슷할 전망입니다. 밤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당분간 기온이 낮겠고요.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이 더욱 낮아져서 춥겠습니다. 오늘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은 한겨레에 실린 박점규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집행위원회 한상균의 죄, 정몽구의 죄라는 칼럼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감옥에 가두었다. 죄명은 형법 제185조 일반 교통방해. 물론 다른 혐의도 있지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일반 교통방해다. 2008년 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한 법이다. 세계 어느 나라의 입법리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법으로 한상균을 흉악범으로 몰아서 수갑을 채웠다. 법원이 벌금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선고하는 범죄로 70만 조합원의 대표를 악질범 취급하면서 잡아갔다. 선진국에서는 대통령이나 총리가 수시로 만나서 국정을 논의하는 노동계 수장을 국민 악마로 만들어서 끌고 갔다. 법이 노사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고 있을까? 재계의 수장격인 현대차 정몽구 회장, 그는 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있다. 대법원에서만 3번이나 현대차 사내하청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정규직을 채용해야 할 그 자리에 불법으로 비정규직을 썼다는 죄다. 2012년 법학교수 35명이 정몽구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그를 처벌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 파견법 위반 징역 3년, 근로기준법 9조 중간 착취금지와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각각 징역 5년형을 셀 수 있는 범죄다. 죄질도 나쁘다. 회사 조직을 동원한 범죄가 10년 넘게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뿐인가 납품 단가 후려치기로 힘없는 부품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친척 회사의 일감 몰아주기까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한둘이 아니다. 현대차 불법 파견에 대해서 2013년 연말까지 수사를 완료하겠다던 검찰은 2년이 지나도록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한상균과 정몽구 누구의 범죄가 더 큰가? 이 질문이 간담회 자리에서 나오지 않았네. 안타깝습니다. 조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